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남시 부동산 호재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값 영향이 매우 높은 호재들만 제가 준비를 해서 모아봤고요. 2024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총 12개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호재 4개, 그리고 일자리 관련한 호재 5개, 그리고 교통 관련 호재 3개 모아보았습니다. 딱 봐도 집값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카테고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호재가 어떤 것들인지, 집값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가능성, 진행도 이제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거 호재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주거와 관련된 이제 추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호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호재입니다. 요건 제가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1월 말에 선도지구 첫 지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12,000세대 정도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25년, 26년 12,000세대, 그리고 27년부터 33년까지 매년 10,000세대씩, 그리고 34년, 35년 뭐 1,000세대씩 지정해가지고 총 96,000세대의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재건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구 지정은요, 분당 신도시에서 어느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이 되냐, 선도주자가 되냐가 걸린 아주 중요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재작년 이제 반등장이 있었고 2022년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이때 보면은 선도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바람이 분 입지 좋은 분당 내 아파트들은 가격이 거의 안 빠지거나, 또는 최근에 거의 신고가, 뭐 전고점 돌파, 뭐 이런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도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가격도 유지를 해주거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집값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인역 앞에 시범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순회동이나 뭐 정자동 이쪽 라인들 다 가격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도지구 될 곳들의 수요가 좀 쏠리는 현상이 분당 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분당 내 이제 재건축 여기뿐만 아니라 다 되겠네, 이제 성남 발표로, 또는 속도도 엄청 빨리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선도지구가 몇몇 단지만 속도를 낼 수 있고 나머지는 결국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엄청 속도가 늦어지거나 다른 단지들은 아니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이 이유는요, 일단 최근에 이주단지, 이제 1기 신도시 이주할 집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해법도 사실 마땅히 나온 게 없습니다. 또 분당의 핵심지 아닌 좀 외곽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차이도 좀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뭐 서현역 앞에 있는 2단지와 그리고 여기서 뭐 한 1km 떨어진 2단지, 이 아파트 분양가 차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 토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차이가 벌써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보고요. 그래서 분당 내에서도 잘 될 곳만 잘 되고 안 될 곳은 안 되는 어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투자할 때도 이를 좀 유념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원도심 재건축 용적률 상향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약간 분당만 재건축 인센티브 주냐, 우리는 뭐 없냐. 같은 성남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약한 중원구나 수정구 쪽에 이제 용적률을 혜택을 주는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호재라기보다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허용이 됐고요, 360%까지.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265까지였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 근데 이게 360까지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럼 성남원도심 재건축 투자성 대박 나겠네, 해도 되겠네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용적률이 360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한계가 있어서 원도심은 아직은 솔직히 재건축 사업성이 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 분양가의 차이도 분당과 봤을 때는 명확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남 원도심 내 중층 이상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될 만한 호재라고 보긴 어렵고요. 추후 성남 시세가 분당급은 되어 주어야 가능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남 원도심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빠르게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원도심 생활권 계획에 따른 재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 원도심은요, 주민주도로 수정구 중앙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성남시에서 이제 행정주체가 야, 너희 재개발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다면은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해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존 동의율이나 노후주택 비율 같은 거는 다 맞춰줘야 하는데, 즉 아무데나 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사업성 좀 나오건 안 나오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방식으로 가냐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가 알아본 거로는 다 민간 주도로 추진을 하는 듯 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 분당도 마찬가지고 성남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다 사업이 순환형으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든요. 동시에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공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민간 주도로 가면은 자기들이 먼저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추진하는 곳들은 다 민간 주도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요, 성남 원도심 내에서 입지도 좀 괜찮고요, 또 세대수도 좀 많이 나오는 좀 상품성 좋은 좀 세대수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구역들 위주로 사업을 해볼 만한 것 같고, 원래 사업성 안 나온 거, 원래 입지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풀어주어도 재개발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분당에서는 뭐 임해동, 야토동, 그리고 성남에서는 이제 성남 재개발 구역들 여럿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되어준다, 이제 완화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임해, 야탑 쪽에 있는 분당 재건축과 그 성남 재개발 구역들의 사업성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지금도 좋지만 더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고도제한 완화면은 1차, 2차도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1차는 2002년에 비행 3, 5, 6 안전구역에서 이제 45m까지 높이 완화가 된 거고요. 2차는 2010년도에 이제 산성역 사이 푸르지오 같은 이제 인근 아파트 고도 제한이 45m에서 최대 193m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이득을 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분당 재건축 그리고 성남 재개발들의 층수가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15층까지 45m까지 밖에 못 지었다면은 이게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 29층까지도, 또는 분당 같은 경우 층수가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들의 사업성 그리고 상품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또 추가 분담금까지도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세대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건폐율 자체가 줄고 이제 층수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동을 좀 적게 지어도 됩니다. 그럼 공사비가 좀 덜 들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수 조금 늘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현재 나온 계획으로는 이제 정부와 이제 군 관련 기관과 성남시가 2025년 9월까지 좀 고도제한 완화 관련 협상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성남시 자체적으로 이미 이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관련 이제 연구와 자문 용역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뭐 성남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고도 완화 관련 법안도 2024년 9월에 발의를 했고요. 또 사실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뭐 김포공항 주변 고도 완화 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좀 밀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는 시간 문제이지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고 될 만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일자리 관련 호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그리고 맞벌이 부부 증가 이런 것들로 실수요자들의 주거지 선정에 있어서 일자리가 핵심이고요. 집값도 앞으로 학군보다는 일자리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역시나 집값과 관련된 또 연관성이 높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성남 미래지구의 포스코홀딩스 유치입니다. 약 17,000평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들어드렸던 적이 있었죠. 포스코가 R&D 센터를 성남시 위례에 짓는다. 그래서 원래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 있으면은 이제 전문 인력들, 이제 인재들이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제 전진 배치하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미래 기술인 2차 전지 배터리나 인공지능 AI 관련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위치는 이제 복정역의 이제 남서쪽에 위치한 이 용지 3, 용지 2 위치에 짓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착공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복정역 쪽에서도 지금 복합 개발 이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성남시에 또 큰 일자리 업무지구가 생기면서 전문 인력의 주거 수요가 성남시 쪽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호재입니다. 네, 그다음 여섯 번째, 백현 마이스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62,000평 땅에요, 6.2조 원, 6조 1천억 원을 들여서 백현 마이스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백현 마이스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코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엑스. 이제 삼성역에 코엑스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건물을 지을 거고요. 여러 개. 여기에 뭐 호텔이라든지 업무시설, 쇼핑몰, 뭐 아파트 이런 거 다 때려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순회역 이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처에 HD현대 R&D 센터나 뭐 자벌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권이
판교역, 서현역, 그리고 밑에 정자역 쪽이 좀 강한데, 이제 만약에 백현마이스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순회역 인근이 또 한번 뻥튀기 되면서 분당에서 좀 중심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도 함께 추가가 되니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진 일정은 2025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요 2030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 백현마이스 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신분당선이나 8호선 연장도 한번 추진을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7번째, 분당 정자동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뭐 바이오 기업 유치나 대학병원, 대학기관, R&D 센터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요, 이 정자역, 분당선 정자역의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주택 전시관으로 쓰던 곳인데 이 토지 규모가 약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9천억 정도 들여서 2029년 6월까지 이제 완공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게 성남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민간의 토지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고 또 일부는 성남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과 무슨 바이오 클러스터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또 북쪽에 판교 쪽에도 지금 바이오 기업들 몇몇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한 계획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 8번째,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주제를 한번 크게 다뤘었죠. 그래서 오리역 일대를 이제 제4 테크노밸리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 판교에 1테크, 2테크, 3테크노밸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 4테크밸리를 여기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분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곳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024년 11월, 12월에도 이에 따라 성남시나 아니면 국회의원, 기문의 국회의원들이 설명회를 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오리역 인근 상업지역 전체고요. 그래서 이곳에 복합 개발하고 SRT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성남시 시장 말로는 미국의 맨해튼처럼 이제 고층으로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고, 그래서 규모가 큰 만큼 좀 장기 계획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 시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최소 10년 또는 20년까지도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된다,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이 오리역 일대 인근 분당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용인 죽전 쪽에 있는 아파트들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일자리 지구 하나가 크게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 9번째, 성남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 개발 계획인데요. 여기에 야구 경기장이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호재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듯 해가지고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초에 이게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성남 중원구청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다가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로 목표로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성남시장이 발표를 하였는데요. 위치는요, 정확히 보여드리면 이제 모란역과 수진역 남쪽 편에 위치한 이 성남 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왼쪽 사진처럼 좀 활용도가 낮거든요. 좀 사업성도 안 나오고 이제 관리하 비용만 좀 많이 나오고 크게 수익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우측처럼 야구장을 크게 한번 지어보자, 복합 개발해보자 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야구장이냐 성남에 하실 수 있는데, 프로야구가 2024년 올해 사상 최대치로 지금 관중을 모았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구정이 생긴 수원의 KT 위즈파크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건립 효과가 아주 상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냥 이렇게 운동장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한번 야구장 추진해보자 인 것 같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주변 지역도 좀 함께 깔끔히 개발이 되고 또 상권도 살아나고 또 토지 지가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생기면은 좀 자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은 2027년 하반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간접적으로든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이 상승해서라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명확하면서도 이제 부동산 호재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도 8호선 연장이 이제 구리랑 남양주 자산 신도시 뚫려가지고 그 역세권 단지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교통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8호선 연장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 지금 모란역이 종점이거든요. 8호선이. 근데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판교역까지 한 번에 연장해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현마이스 사업과도 좀 연결이 지어서 백현마이스역도 한번 지어보는 어떤 그렇게까지 늘릴 계획도 계획 중에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1단계고요. 이제 모란역부터 판교역이 1단계 8호선 연장 사업이고요. 또 2단계도 있습니다. 2단계는 일단 판교까지 연결시키면은 이 서현동 그리고 이제 경기 광주 오포까지 분당동하고 오포까지 연결짓는 2단계 사업도 있습니다. 이 성남시가 이렇게 2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8호선 연장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4년 최근에도 예비 타당성 넣었다가 다시 취소를 하였는데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2025년 6월에 다시 이 예비 타당성을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통과만 된다면은 이제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성남 원도심 쪽에 이제 8호선 라인들의 아파트들이겠죠. 그래서 성남시 원도심 같은 경우 판교역 일자리 접근성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호재니까요. 그래서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에 확정이 되고 또 착공까지만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집값 상승 영향 저는 확실히 받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 11번 경기 남부광역철도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3호선 수서역부터 해가지고 남쪽을 관통해서 성남시, 수원, 용인, 화성을 잇는 노선인데요. 이것도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사업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죠. 수서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탑 쪽, 뭐 여수동, 그리고 삼동역까지 있는 노선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는 사실 성남시가 뭐 곧바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건 좀 타이밍을 봐서 천천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기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들에 지어진 아파트들 좀 지금은 역세권이 아닌 쪽들의 아파트 가격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째 위례 3동선입니다. 성남 원도심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원래 위례 신사섬까지만 예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강남 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역, 가락시장, 해리리오시티 있고 이제 위례까지 있는 노선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위례 3동선 여기 연장을 해가지고 성남시, 이제 성남 산단, 경기 광주 3동까지 있는 노선이 바로 이 위례 3동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돼요. 좀 더 들여다봤을 때 이제 가장 큰 호재를 받는 지역은 어디냐, 성남시에서. 그러면 이제 성남 원도심에서 이제 좀 동쪽 지역들, 은행동, 금광동, 상대원동 쪽이 아주 가장 큰 직접적 수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신사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접근성이 상승하면은 집값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위례 신사선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과연 나올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업자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건 역시나 이제 위례 3동선조차도 좀 장기로 보아야 할 호재라 보여지고요. 아직은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성남시의 12가지 호재 다 알아봤고요. 주거 관련 호재, 일자리 관련 호재, 교통 관련 호재 나눠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원래 호재가 16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고 영향력이 적은 것들 4개는 좀 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성남시에 좀 중요한 부동산 관련 호재들이 많고 이게 성남시가 확실히 돈 많은 지자체라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 몰려있고 또 주택 관련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남시, 미래의 성남시 이제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계속해서 성남시 관련 호재들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종우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